그냥 무조건 5%로 상한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 집값이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죠. 뭐 세계의 금융 위기라든지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세라는 제도예요.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가불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용어인데 가드 불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해서 못 막는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올드한 표현으로는 이제 필살기라고.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가불기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왜 이 가불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은 이 가불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서민이라는 키워드죠. 막 무언가를 얘기하다가 서민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상대편이 그 말을 반박하는 순간 반서민이라는 그런 거를 스스로 입증을 하게 되는 꼴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명쾌한 답이 있어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주택자라는 게 있죠.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표가 많은 게 아니죠. 돈이 있건 없건 대한민국 성인이라면은 누구나 공정하게 한 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 적은 집단보다 표가 많은 집단을 옹호를 해주는 게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제 길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이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저께 기사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자는 이겁니다.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했었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 전월세를 올리는데 이 금액 상한을 둬가지고 금액을 못 올리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실시를 하냐,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재건축 매매 수요들이 전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로또 분양들이 막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지금 전세로 살면서 분양만 계속 기다릴 거다. 20억 집을 14억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요거를 매매를 하냐,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전세를 넣고 로또 분양에 대해서 기대를 할 거다. 그러므로 전세값은 올라갈 거고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 시기에 이제 이 전월세 상한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이 옳고 그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무조건 시행을 할 거고 요걸 시행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고 요거를 절대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고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쳐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요즘에 살짝 드는 생각은 약간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항상 내는 핑계는 똑같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집값 싸지는 그런 제도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동의하냐고 하면 당연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를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실행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이번엔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시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일단 이 전월세 상한제가 뭐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매년 올릴 수 있는 그 전월세가 5%로 상한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나는 전세를 지금 세입자한테 1억에 줬다. 내년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500만 원이죠. 그 다음 연도에는 이 1억 500에 대해서 또 5%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모든 임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 풀어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던 안 하던 그냥 무조건 5%로 상한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 집값이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죠. 뭐 세계의 금융 위기라든지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세라는 제도예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이 전세가 여기서 탄탄하게 떠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은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6억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려고 해요. 9억, 8억, 7억, 뭐 6억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6억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무리 역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가에 비해서 확연하게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탄탄하게 잘 이제 떠받들어 주는 거고, 또한 20억짜리 집에 6억짜리 전세가 있을 때 전세 시세가 올라가지고 8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2억을 차임을 받는 거예요. 이자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2억을 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이 2억을 가지고 또 뭐하냐, 주변에 10억짜리 아파트 8억 전세 들어가 있는 거, 자기랑 똑같은 아파트 있는 거 또 삽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 취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죠. 자,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밖에 상한을 못 한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그겁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6억의 전세가 있다. 그럼 6억이 5%인 3천만 원. 내년이면은 원래 같으면 시세가 8억으로 뛰어야 되는데 6억 3천으로까지밖에 못 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가가 올라가는 순환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뭐 이런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타겟으로 하는 건 어차피 강남권이죠. 자, 여러분들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요걸 지금 누군가한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10억인데 6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를 곧 시행을 하겠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 이후에 계약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5%씩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새롭게 계약을 할 때 6억이 아니라 뭐 8억 내지는 9억 요쯤에서 계약을 하겠죠. 아니 내가 앞으로 5%씩 밖에 못 받는데 굳이 지금 놀 필요가 있나, 뭐 한두 달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높게 놔야겠다. 물론 당장 전세를 뭐 빼줘야 되고 해가지고 쩐이 이제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출발점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전세가가 갑자기 확 급등을 합니다. 그 전세가가 확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겠죠. 이 갭이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강남권에다가 갭 투자를 할 경우에 4억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갭이 줄어드니까 지금은 2억만 있으면 되네. 그럼 일단 여기다 묵혀두고 매매가는 뭐 알아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세가를 올리는 순간 전세가의 시세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다시 한번 껑충 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고 집값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할 거다. 그런데 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5%로 상한이 돼 있고 아무리 6억에서 8억으로 한꺼번에 올렸다고 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4천만 원 정도씩 밖에 못 올리니까 한 2년 정도만 우리가 고생을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밝게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여당이 타겟으로 잡은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포 2단지 올해 초에 준공이 됐죠. 전세가가 한 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단은 10억으로 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정권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새롭게 이제 3단지가 준공이 되면은 여기선 10억이 안 두죠. 어차피 자기들도 5%밖에 못 올리는 거 알고 있고 이 개포 2단지가 꽉 차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로 올릴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시세랑은 다르게 또 다른 게 형성이 된 거예요. 마치 지금 분양가랑 시세처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만약에 4단지가 준공이 돼. 그러면 한 14억으로 하겠죠.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축 아파트들은. 왜냐면 지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용이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산다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를 제외하면은 웬만하면은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해요. 즉 실거주가 많고 이 전세에 대한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이 전세가를 결정을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포동에 2단지, 3단지, 4단지, 1단지 뭐 계속 준공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준공이 안 될 거다,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뭐 반포동도 있고 압구정동도 있고 삼성동도 있고 대치동도 있고 계속해서 재건축할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아파트마다 각각의 고유의 전세 시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시장 시세하고 그렇게 크게 갭이 나지는 않겠지만 적은 거랑 많은 거랑 차이가 꽤 심하게 나겠죠.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만큼씩 밖에 못 올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 그랬죠. 올바른 방향은 뭐냐,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 또 서민정책 옹호 안 한다고 악플 무지하게 달리겠네. 전세에 대한 유동성을 상당히 줄여야지 임대인들이 비과세 무이자로 빌리는 이런 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시장은 안정화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왜 못 건드리냐, 왜 못 건드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건드리냐,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뭐 바보여가지고 못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건드리는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불기. 자, 우리 이미지 속에는 전세는 서민이 사는 곳, 매매는 부자가 사는 거 라는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를 시키겠다, 서민들을 못 살게 하겠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매매에 대한 대출을 줄일 때는 부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세에 대한 대출을 규제를 한다? 서민들을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당은 당연히 못 건드리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도, 즉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게, 이 절대 다수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알아버렸죠. 이 표면적으로 뭔가 반서민 정책 같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하면은 뭐 여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랑은 상관이 없이. 자,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서민들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 살기가 이제 너무 벅차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요거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 6억짜리 전세인데 너는 5억만 있으면 된다. 1억은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줄게 라는 정책을 만약에 써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서민정책 같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임대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1억은 자연스럽게 6억에서 7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서민들은 그 집을 들어가려면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전에도 6억이 있어야 되고 지원을 해준 후에도 6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임대인들은 원래 6억에서 7억이 되는 거죠. 정부가 그냥 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서민정책 하는 거는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서민들을 더 못 살게 하는 정책일 경우도 많고요.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랑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2+2,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법을 지키겠다고 60만 원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싼 그런 55만 원을 택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자행이 되고 있어요.